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병신 같은 이명구가 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시계 태엽의 오렌지라는 책을 읽었고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앤서니 버지스라는 작가가 썼는데 사실상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로 더 유명해진 책이죠. 바로 줄거리 먼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어느 디스토피아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미래를 상상할 때 휴대폰 같은 걸 상상하시고 디스토피아 사회를 배경으로 한 어린 소년 알렉스라는 주인공이 여러 친구 몇 명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사회 이곳저곳을 뒤집고 다닙니다. 도약도 하고 폭행도 하고 강도도 하고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무리 일원의 배신으로 알렉스는 체포가 되고 경찰서에 갑니다. 경찰서에 가서 죄를 인정받고 교도소로 가죠. 교도소에 가서 형을 단축시켜주는 조건으로 미래의 디스토피아 배경으로 한 사회에 국가 정부가 실험 중인 실험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실험은 루도비코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그 루도비코 치료의 실험체가 돼서 치료를 받고 2주 뒤에 치료가 끝나고 출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로 돌아온 주인공 알렉스는 수술 혹은 치료의 부작용을 겪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줄거리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작품은 공개된 당대부터 지금까지 왜 문제적 작품이라 불리울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요소는 이 작품이 담고 있는 폭력성이고, 두 번째 요소는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폭력성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약을 하는 장면, 폭행을 하는 장면, 강도를 하는 장면, 강간을 하는 장면,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작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동명의 영화 작품 시계 태엽의 오렌지는 스탠리 큐브릭의 요청으로 28년? 약 30년간 상영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왜냐? 이 책에 있는 보약 먹는 장면, 폭행하는 장면, 강도하는 장면, 강간하는 장면, 또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 더불어서 루도비코 치료를 시행하는 장면이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서 너무 잔인하고 자극적이라서 말이죠. 어쨌든 그러한 영화를 만든 감독 스스로가 상영 금지 처분을 요청하고 또 실제로 상영 금지가 될 만큼 사실적인 묘사가 당대부터 지금까지 문제적 작품이라 불리는 첫 번째 이유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유와 통제의 대립입니다. 근데 그 자유와 통제의 대립을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또 이 주제가 민주주의 사회가 시작되고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 모든 구성원들이 늘 고민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극단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공개된 당대부터 공개되고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 문제적 작품으로 불리우는 두 번째 요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작품의 중심이자 논란의 한 측인 주인공 알렉스가 상징하는 바는, 알렉스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예요. 이는 곧 알렉스는 개인의 자유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극단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는 것도, 강간하는 것도, 또 살인을 하는 것도 모두 허용돼야 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억압받으면 미쳐 죽으려고 해요. 이 시선을 잠깐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개인이 추구하는 자유의 상징도 되지만, 국가가 왜 개인의 자유를 없이 용인할 수 없는 이유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너희 자유대로 두면은 저 미친놈처럼 자유에 미친 새끼들은 강간도 막 하고 살인도 막 해.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렉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 자, 그럼 알렉스와 대치되는 루도비코 치료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루도비코 치료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갈려요. 첫 번째 관점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상징성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국가의 합법적인 법 혹은 통제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루도비코 치료의 대상자는 알렉스와 같은 굉장히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러한 범죄자들을 교화시키고 통제해야 국가가 잘 돌아간다. 국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또 얼핏 들으면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그럼 이것과 대치되는 부정적인 상징을 말씀드리자면 국가의 무자비한 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루도비코 치료의 과정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근데 이 과정의 결과는 개인의 자의식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폭력적인 생각만 해도 곧장 그 신체가 통제되어 고통이 막 차올라서 말이죠.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폭력적인 생각이라는 게 우리 가끔씩 하잖아요. 막 범죄자들을 봤을 때도 그러고,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을 봤을 때도 저 새끼 진짜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생각만 해도 몸이 막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게 하고 그런 사고조차 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자, 이걸 폭력으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통제가 나 오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다 라는 생각만 해도 막 통증이 미친 듯이 와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오바이트까지 쏟는다고 해보세요. 과연 그런 방식의 통제가 정당한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예시까지 들어서 루도비코 치료의 상징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알렉스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알렉스는 그냥 범죄자 새끼예요. 진짜 사형받아 마땅한 범죄자 새끼인데, 그런 범죄자 쓰레기 새끼한테 서사를 부여하고 사연을 부여해요. 이 책은 굉장히 그의 행동에 동조될 수 있고 동요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끔 막 깊이 부여한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범죄자한테 사연을 부여한다는 게. 근데 이게 그의 범죄가 용인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지점을 알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걸 아주 잘 활용도 하고요. 우리나라 범죄자들 보면은 심신미약이니 과거에 불우한 환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형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범죄 뒤에 있는 배경에 대한 사연을 부착하고 서사를 부여하면서 범죄를 용서해주고 감형시켜주잖아요. 우리나라 판사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전 그냥 범죄자들한테 사연과 이야기를 붙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렇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알렉스 외에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는지 있습니다. 딤이라는 캐릭터거든요. 이 지점도 역시 현실과 연관 지어서 또 연관되기 때문에 인상 깊었고 비판적인 인상 깊음이에요. 딤이라는 캐릭터는 알렉스와 함께 보약 먹고 강도, 강간, 폭행, 살인 관여하는 캐릭터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관이 돼요. 자, 디스토피아 미래에도 경찰이 되는 조건으로 시험의 통과라고 해봅시다. 그 시험만 통과하면 과거의 행적이 다 세탁이 돼요. 디스토피아 미래에도. 근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도 똑같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 시험이 점수가 세탁을 해줘요. 실제로 그냥 지인이라고 하고도 싫은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경찰이 돼 있기도 하고 군인이 돼 있기도 하고 소방관이 돼 있기도 해요. 제대로 세탁을 한 거죠, 시험으로.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점과 맞닿아 있는 캐릭터라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질문. 이 작품의 주제는 여전히 유효한지?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말이죠.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가 대립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두 개의 선택지를 모두 선택한 국가에서는 또 그
국가의 국민들, 구성원, 정부 다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저의 입장을 밝히자면 다수의 어떤 평화, 행복,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국가의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통제가 말이 통제지 그냥 지금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엄청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조금은 더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도 있고요. 가령 폭력과 관련된 쪽에 있어서는 말이죠. 이렇게 잠깐 얘기해도 생각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너무 억압됐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너무 유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저 혼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들어 봤자 뭐 아무 전달력 없는 그냥 그런 공허한 외침이 되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누구나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건 맞잖아요.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 또 국가의 통제는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말이죠. 다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재밌게 읽었는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책의 어떤 묘사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르겠어요. 한 7.5점? 여기까지.